네, 동원산업과 동원그룹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비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액주주들은 합병 비율이 최대 주주에게 유리하게 결정됐다면서 주주 대표 소송도 예고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송종국 자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일단 이 동원산업이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사합병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합병 방식인가요? 예, 지난 4월 7일에 합병 발표를 이사회가 결정을 했는데요. 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현재 그 동원그룹의 총수 일가 2명이 93%, 그다음에 동원 유경재단이 5% 해서 사실상 동원 총수 일가족이 거의 100% 소유한 그 가족 기업이거든요. 네. 비상장인 그 동원 그 식품 계열 회사들의 지주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거를 합병하는 동원산업은 현재 상장 회사고요. 네. 그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지분을 62.7%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는 자사주고요. 네. 30%는 이제 일반 주주들의 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비상장 회사고 하나는 이제 상장 회사인 거죠. 네. 그래서 비상장 법인은 이제 원래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그 본질 가치로 합병가액을 산정을 하고 이제 상장 기업은 이제 시장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으로 방식으로 이렇게 합병가액을 결정하는데, 네. 그 보통 이제 비상장은 비상장끼리 하고 상장 기업은 상장 기업끼리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그 비상장과 상장 시에는 상당히 이게 합병 기업 평가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상장은 아까 제가 본질 가치로 합병가액을 산정한다고 했고, 네. 상장 기업은 시장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라는 게 뭐 앵커님들도 그 주식 투자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라는 게 워낙 왜곡돼 있을 수도 있고 크게 그렇죠. 고평가될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동원산업처럼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상당히 0.1% 거래량만으로도 상당히 가격이 오랫동안 왜곡돼 있을 저평가돼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실제로는 지금 현재 주가가 한 23만 원 근처인데 네. 불과 한 뭐 7, 8년 전만 해도 42만 원까지도 갔었고 평균 한 38만 원 이 정도에서도 놀았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최근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참치 업황이 되게 최근에 호황이거든요.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합병 발표를 이렇게 가격이 되게 낮은 시점에 하게 되면은 상장사인 그 일반 주주들이 상당히 좀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합병 비율이 그 비율이 1대 3.8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일반인분들이 잘 어려우니까 네. 엔터프라이즈는 한마디로 그 2조 2천억으로 평가를 한 거고요. 네. 동원산업은 9천억으로 평가를 해서 합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게 엔터프라이즈의 수익의 대부분이 다 동원산업에서 대부분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는 비상장이라고 해서 본질가치로 해서 본질가치라는 게 그 자산가치에다가 수익가치를 1대 1.5로 해가지고 그걸 평균을 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원산업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보면 본질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면 안진회계법인이 그 평가할 때 뭐 38만 원 정도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합병가액은 25만 원으로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8만 원으로 동원산업 평가하게 되면 1조 4천억. 현재 동원산업의 그 장부가가 그러니까 그 자본총계에서 그 자본총계가 지금 지배주주의 자본총계가 1조 4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지 한 38만 원 정도는 해야지 이게 맞는 건데 지금 시장 가격인 4만 9천 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왜곡된 상태에서 지금 합병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상장 회사랑 비상장 회사랑 합병을 하는데 비상장 회사가 지금 이 동원엔터프라이즈라는 곳이고 이곳이 이제 동원그룹의 일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 이 동원그룹의 일가족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를 상장 회사보다 훨씬 더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서 합병을 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맞습니다. 문제가 있고 이건 바로 이 합병 비율은 오너 일가가 완전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합병이다. 이런 그렇죠. 거죠. 합병 시점도 되게 좀 안 좋은 우리한테는 불리한 시점에서 한 거죠. 시점 자체도요. 예, 그렇죠. 네. 40만 원대 하면 얼마 줬습니까? 그 현재 주당 장부가 42만 원인데 네. 그 가격 근처로 가게 돼서 하게 되면 뭐 주주들 크게 뭐 불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왜곡돼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뭐 부랴부랴 합병을 빨리 결정한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참치 가격 지수가 상당히 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업황이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식량 자원 문제가 상당히 지금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시점에서 합병을 이렇게 부랴부랴 서두르는 건 아니죠. 그건 주주들에 대한 그런 그 신뢰 위반이죠. 그거는. 동원 산업이 지난해 어떤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방금 이제 참치 업황이 좋았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동원 산업 업황 자체도 굉장히 좋았습니까? 어땠나요? 예. 그 동원 산업이 작년에 그 매출액이 2조 8천억 정도 나왔고요. 네. 영업이익이 2,600억, 당기순이익이 1,70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기준으로 그 주가를 평가하면 PBR은 현재 0.55배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수익의 주가 비율을 얘기하는 퍼 기준으로는 5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을 벌면 현재 시가총액을 벌어들이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치 업황이 올해는 훨씬 더 수익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회사를 그 동원 엔터프라이즈처럼 그 자산 가치, 수익 가치를 해서 평가를 해야지. 이거를 단순하게 지금 현재 낮은 시가총액 상태에서 그걸로만 그냥 평가를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예전부터 이렇게 상장사, 비상장사들이 이렇게 합병하는 비율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예전부터 문제가 그렇죠. 많았거든요. 네네. 다양한 그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청산 가치보다도 낮기 때문에 장복 순자산보다 낮기 때문에 이걸 순자산이나 청산 가치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사회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이제 시가총액화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대로 비상장사랑 상장사 간의 합병 자체가 사실 좀 논란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주주들 피해도 이제 불가피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런 합병을 이 시점에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건 이제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주주들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그룹에서 지금 공시한 대로 합병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이 동원 엔터프라이즈 최대 주주가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인데 동원 산업 지분을 그러면 얼마나 갖게 되는 건가요? 예, 그 두 개가 합병해서 이제 동원 산업이 이제 합병 회사로 남게 되는데 그 일단은 효과가 동원 엔터프라이즈인 비상장 회사가 그 상장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은요. 그렇죠. 네. 우회 상장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두 총수일가 그 김남정, 김재철 부자의 지분율이 그 둘이 합해서 현재 5.3% 정도 증가를 하게 돼요. 네. 그 62.7% 현재 상태에서 68% 증가를 하게 되고 일반 주주 아까 30% 정도 지분율은 4.5% 정도 감소해서 더 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현재 그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일반 주주의 금액으로 보면은 한 1,300억 정도 일반 주주가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순자산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병 발표 이후에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가 중지됐었고 월요일날 거래를 재개를 했는데 4월 11일 날에 주가가 14%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대로 그걸 반영을 한 거죠. 이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 주당 평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이걸 적어도 어떻게 수정해야 한다고 지금 소액 주주들은 보고 있는 건가요? 적어도 주당 순자산이 42만 원 정도 되면은 네. 뭐 그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 동원 산업이 CJ라든지 다른 식품그룹과 만약에 합병을 한다고 할 때 네. 과연 이 총수일가 있는 그런 동원 산업이 현재 9천억으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뭔가 그 합병을 하려고 할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네네.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자기 회사를 다른 회사랑 합병한다고 할 때 최대한 합병가액을 높게 받을 거 아닙니까?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절대 이 낮은 가격엔 절대 합병을 하지 않을 거죠. 맞겠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M&A 목적상 합병을 하려고 할 때 아니면 어떤 무슨 사주 산업이라든지 신라교육이라든지 어떤 이런 동종업종끼리 만약 합병을 하려고 할 때 절대 9천억이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합병 상대방이 동원 엔터프라이즈라는 자신들 본인인 거죠. 본인 기업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상장 기업들은 그 이제 주당 순자산이 42만 원인데 사실 자산 재평가 여기 동원 산업이 유형자산 한 8천억 이상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산 재평가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9천억이 아니라 이게 장복가가 1조 4천억인데 그러니까
그 자본총기가 1조 4천억인데 실제로는 2조 원 넘는 가치도도 얼마든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지금 25만 원에 하기는 뭐 9천억으로 지금 잘라서 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진회계부분에서 막 38만 원 정도 그 본질 가치를 평가를 한 거고 주장 순대사는 현재 42만 원 주당 4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40만 원대 근처는 가야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의 성장에 자금을 낸 다른 동업주주들을 대주주하고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재산을 뺏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지금 이 소액주주들, 자산운용사들이 공동 대응을 하기로 논의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대응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될까요? 현재는 지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거 이제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뭐 전략이 도출되는 거라서 그런데 일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사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사회 결정이 사실 주주들에게 손해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합병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주주들이 결집을 하면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투연도 이 우회 상장 신청서 기각 요구하는 집회 개최하실 예정이라고요. 예. 지금 일단 합병 비율 자체가 그 상장된 동원산업 일반 주주들의 보호 조치가 안 돼 있고 또 지주사 엔터프라이즈가 현재 이게 우회 상장을 하게 되면 네. 사실 시장에서 다른 그룹의 주주사들이 시장에서 그 받고 있는 시장 밸류보다 PBR 등에서 엔터프라이즈가 되게 높게 평가받아서 비싸게 상장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동원 산업을 사게 되는 주주들은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그 CJ나 보면 다른 그 식품사들이나 다른 그 그룹사의 그 지주사들은 PBR이 0.56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지주사 엔터프라이즈는 지금 PBR이 1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지금 1 수준에서 지금 평가를 받고 지금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들이 다 지금 상장 회사들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스나 동원 FMB나 다 상장돼 있어가지고 이게 또 더블 카운팅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주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가 이거 상장하게 되면 실제 시장에 그 다른 지주사들이 받고 있는 밸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지금 상장을 하는 우회 상장하는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투자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그 오후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요. 예. 다음 주 수요일에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거래소 투자자들도 보호하고 또 동원산업의 현재 주주들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호 조치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예. 네네. 네, 일단 동원그룹 측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리고 이번 합병은 지배구조를 단순화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반박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 효율성이야 뭐 사실 그럼 현재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지배를 하고 있고 총수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병하더라도 얼마든지 지배를 할 수 있다 보고요. 예. 또 사실 합병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합병 비율 자체를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죠. 네네. 일단 42만 원에 40만 원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이걸 왜 25만 원에 하냐 이거죠. 합병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다. 합병 시기와 그렇죠. 가격이 문제다. 그럼요. 당연한 거죠. 예. 예. 뭐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좀 더 저평가돼서 하든지 아니면 동원 산업을 좀 더 올려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에 이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랑 3자 합병 추진하던 삼광글라스도 이제 결국 소액주주 반대 부딪혀서 합병 비율 조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죠. 작년에 그 사조산업 그 주주연대가 그 회장 아들을 위한 골프장 합병에 상당히 반발하고 언론 플레이도 하면서 상당히 좀 그 주주들이 집단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때 주진우 회장이 아마 그 합병을 철회를 했었죠. 뭐 그런 식으로 또 삼광글라스 OCI 그룹의 삼광글라스도 합병할 때 비율이 문제가 돼가지고 금감원에서 뭐 두세 번 반려한 다음에 비율을 좀 더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사실 이게 그 상장사의 그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요. 무조건 뭐 시가총액으로 하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이 동원산업을 다른 그룹에 매각할 때 9천억에 팔겠냐고 그 회장 일가에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것도 그렇잖아요. M&A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가격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고가격으로 한번 해보라 이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왜 그 무슨 자기 개인 가족 기업하고 합병할 때만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다른 기업이었을 때 절대 동원산업이 미국의 스타는 그 참치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스타키스는 상당히 성장성이 높고 거의 그 기업 가치가 상당히 지금 이번에 저평가돼서 지금 상장하는 거, 그 합병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절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동원산업의 회장이라도 그 절대 9천억에 절대 다른 기업의 이 합병가액을 선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1조 5천에서 2조 사이 그 정도는 받지 않을까요? 네네. 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합병 상담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는 상당히 자의적인 잣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워낙 이 주주의 권익이 강조되는 그런 주주의 권익이 중요시되는 일들이 점점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 ESG가 대세이라는 말도 참 많이 하는데 이번 사태로 뭐 제가 앞에서 오프닝에서 뭐 이 고유 명사처럼 우리가 참치하면 동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말 세계적인 그룹에 어떻게 보면 좀 이미지가 좀 추락했다, 이런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끝으로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상당히 그 이미지가 추락됐죠. 왜냐면은 그 이번 주주들만 해도 지금 그 대주주를 상당히 욕하면서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뭐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남아 있는 다른 주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위해서 또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그 어차피 지금 매수 청구가가 23만 8천 원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8월 1일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주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결집을 해서 적절한 합병 비율을 산정하고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그 어떤 이해 상충이 없고 손해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대주주들도 이제는 일반 주주들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상장해놓고 이제 자금을 계속 조달해놓고 그 위에는 전혀 이제 주주 환원이라든지 주주권 보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식의 시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유튜브도 발달했고 사실 합병의 모든 내용을 예전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주들이 똑똑해서 다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 거에서 또 주주들이 얼마든지 또 소비자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런 회사들은 뭐 주주수가 한 3만에서 5만 명을 그 가족까지 하면 10만, 20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또 우리 이게 또 다 전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주주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송종국 자문위원이었습니다.